요즘 제일 핫한 주식이죠. 금양.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정말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고 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금양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릴 거니까 주변에서 이 종목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투자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좀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좋지 않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8월 4일 종가 기준으로 금양의 시가총액은 9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5년간 평균 매출을 보면은 1970억 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20억 원. 그러니까 현재 실적으로는 이 시가총액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뭐 비슷한 시가총액대 기업들이 뭐가 있냐? 일단 대한항공, 금양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매출 14조에 영업이익 3조 원 나오지만 우리 금양에는 못 미칩니다. 해운회사인 H&M, 기름집인 S-오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모두 다 금양보다 한 수 아래고요. BTS가 있는 하이브를 조금 있으면 금양이 넘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양은 지금 대단한 굴지의 대기업이 되었고요. 현재 실적은 매우 초라하지만 금양에겐 꿈이 많이 있습니다. 꿈의 기업이라고 불릴 만큼 꿈이 많은데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꿈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의 꿈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금양이 2차 전지를 밀기 전에는 이 수소연료전지를 밀었습니다. 이 수소산업에서 핵심 기술인 백금촉매라는 기술을 상용화를 성공했고 이게 없으면 수소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9일에 계약을 한 뒤 23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건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2023년 5월 달에 준공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미래라고 생각한 것 치고는 2021년 2월 이후로 연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특허도 없고요. 관련된 연구개발 실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은 다 올려놨는데 올려놓고 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의욕적으로 했지만 2차 전지 사업이 우선이다. 그래서 좀 후순위로 두겠다 라고 해버렸네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의 꿈은 239억 원이나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21년 이후에 딱히 활동한 것도 없고요. 특허도 없고 연구개발도 없고 2차 전지가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하겠다 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8천억 원을 들여서 부산에 2차 전지 공장을 건립하겠다. 이 부산시의 기장대우 일반산업단지라고 있는데 이 산업단지 안에 8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2차 전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6월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56억 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이런 멋들어진 공장을 짓는다는 게 금양의 계획입니다. 대지 면적 기준으로 5만 평이 넘는 대공사죠.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특허가 있냐 살펴봤더니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연구개발 실적은 있냐? 하나 있습니다. 이 원통형 리튬 2차 전지라고 21년도 3월부터 해서 개발한 실적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개발한 다음에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이다. 라고 아주 홍보 기사를 냈어요. 근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과 다른 것은 금양이 만드는 이 배터리는 전기차용이 아닙니다. 전기차용이 아니라 전동 공구용, 퍼스널 모빌리티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에 쓰이는 배터리라는 거죠. 실제로 금양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전기차용 배터리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동 공구용, 스마트 모빌리티에 적용되는 2차 전지를 개발 완료하고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직원 명세를 보아도 23년 3월 말 기준인데 발포제 관련된 본업 관련된 직원들만 있지 2차 전지 관련된 직원은 없습니다. 어쨌든 금양은 이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시장에서 엄청난 미래를 보았는지 무려 8천억 원이나 투자를 해서 이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위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업단지 고시를 보면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가 되는 게 23년 말입니다. 23년 말인데 이 기장 팩토리는 24년 하반기에 완공 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을 받을 수 있는 게 23년 말인데 1년 안에 초스피드로 대지 5만 평 규모의 공장을 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4680형 배터리는 한번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R&D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특허는 없는 거고 이제 열심히 R&D 센터를 먼저 건립을 하고 연구원들을 뽑고 연구를 해서 시작을 해보겠다. 이 정도인 거예요. 이 리튬 2차 전지에 대한 연구 실적 개발은 전동 킥보드용인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꿈인 8천억 원 2차 전지 생산 기지는
대지 5만 평 규모의 대단지인데 1년 안에 초스피드 공법으로 짓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금양이 보유한 2차전지 기술은 전기차용이 아니라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공구용입니다. 전기차용 제조 기술은 현재 없습니다. 무려 8천억 원이나 들여서 이런 대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용 배터리 수급은 평생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꿈입니다. 콩고 광산. 작년 말에 콩고 리튬 광산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약 247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60%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냐? 이 투자 대상 회사가 뭐 찰리즈 리소스 어쩌고저쩌고인데 자산 총액이 200만 원입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자산 총액이 200만 원이고 자본 총액은 마이너스 2억 5천. 이런 회사를 247억 원 주고 지분의 60%만 사는 겁니다. 리튬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몰라요. 콩고 민주공화국 마노노 일대 광구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몇 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고 광산은 리튬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고 한들 채산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산 규모 200만 원짜리 회사의 지분 60%를 247억 원 주고 사온 겁니다. 네 번째 꿈 몽골광산입니다. 이번에는 78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60%를 인수했습니다. 여기도 자본 잠식이네요. 마이너스 200억입니다. 이 정도면 자본 잠식계의 구세주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몽골광산의 실적을 보면은 21년 매출 69억, 이익 마이너스 53억, 작년에는 매출 100억, 순이익은 매출보다 큰 마이너스 138억, 올해는 매출 17억, 순이익은 매출보다 또 큰 마이너스 20억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게 매출액이 4천억대로 올라가고 순이익이 1600억대로 껑충 뜁니다. 아마 경영의 신을 누군가를 초빙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몽골 광산에서 도대체 뭘 채굴하길래 이렇게 돈이 나오냐. 일단 하는 얘기는 채굴은 텅스텐을 하겠다고 해요. 몽골 리튬 채굴이 아닙니다. 몽골 텅스텐 채굴은 6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은 텅스턴 채굴로 수지를 맞추고 장기적으로 리튬 채굴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몽골 광산에 리튬이 있느냐? 주어진 자료만 보겠습니다. 이 금양이 두 가지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정부 버전 추정 매장량이 있고 회사 버전 추정 매장량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 버전 자료를 보면은 리튬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자원의 가치는 2조 원입니다. 근데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로는 리튬이 36만 톤이 있고 총 가치가 118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몽골 정부 피셜 매장 자원은 철 200만 톤가량, 텅스텐 2만 톤가량, 아연 16만 톤가량, 몰리브덴 7천 톤가량이 전부고 리튬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몽골 회사가 하는 얘기로는 철은 3,300만 톤이 있고 텅스텐은 65만 톤이 있고 리튬은 36만 톤이나 있다. 그래서 최소 12배에서 27배가 증가하는 마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몽골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실제로 몽골 정부 피셜 자료로는 리튬은 없다.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자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MSCI 꿈입니다. 금양은 8월 달에 MSCI 편입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극단적 가격 인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모두 저촉해버려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양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느낀 게 약간 보험 약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이거 웬만한 거 다 보장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보험 청구해보려고 하면은 약관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고객님 하면서 거절을 하죠. 조그맣게 쓰여있는 글씨에 안 된다는 게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보험이 그렇죠. 금양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2차 전지를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전기차용이 아니라 전동차용이라고 하고 몽골 광산에 리튬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회사의 주장이고 정부 피셜로는 리튬이 없습니다. 콩고 광산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자산 규모 200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보험 약관 같은 회사가 되었느냐 보니까 이 작가님께서 보험계의 전문가셨습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삼성생명 법인 대상 보험 영업하는 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선배인 금양 회장님을 만났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뭐 보험 하나 들어줄까 싶어서 만났는데 둘이 짝짝꿍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금양의 첫 번째 꿈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237억 투자했지만 매출에 반영될 소식은 없습니다. 2차전지 생산기지를 위해 8천억 투자를 하지만 현재 보유한 2차전지 기술은 전동 킥보드용,
전기자전거용입니다. 전기차용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해본다고 합니다. 247억 주고 산 콩고광산은 자산 규모가 200만원입니다. 780억 주고 산 몽골광산은 텅스텐 채굴 예정이고요. 몽골 정부 피셜로는 리튬이 없습니다. MSCI 지수는 편입이 안 될 예정입니다. 담백하게 팩트만 정리해보면 이렇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금양은 대한민국의 튤립 사례로 기록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